안녕하세요, 리치만 그릿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연금저축, ISA 이 중에서 도대체 뭘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죠. 왜냐하면 둘 다 좋아 보이는데 내가 투자할 돈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뭐를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을까? 유리할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연금저축, ISA 이 두 계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낱낱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내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금저축, ISA 그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일단 내가 어디에 투자하지? 그거를 정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나라에서 주는 그 혜택 있죠?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 계좌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 말인데요. 그 두 개가 다르거든요. 일단 연금저축은 가장 주된 목적은 이거예요. 노후에 연금을 받겠다는 거죠. 이게 목돈 수령이 안 되잖아요. 연금 형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후에 생활비로 쓰겠다. 55세 이후부터. 그런 목적으로 하죠. 연금저축은. ISA는 그런 노후까지 끝까지 내가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연금을 받겠다. 그거보다도 중장기로 좀 목돈을 만들겠다. 이런 쪽에 가깝죠. 일단 그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 만기는 3년이잖아요. 그래서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내가 이걸 해지를 하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계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3년이 흘렀을 때는 그거를 연금저축으로 옮겨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최대 1억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저율과세로 원래는 15.4%를 내잖아요.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15.4%를 내는데 그거를 9.9만 내면서 계속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노후용으로 계속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이 계좌에 있는 돈은 인출하지 않고 계속 불려 나가면서 노후의 생활비로 쓰겠다. 그러면 연금저축이고 나는 그렇게 먼 미래 노후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뭐 몇천만 원이라도 넣어서 최대 1억을 이 계좌에 넣어서 한번 이렇게 융통을 하다가 내가 이거를 인출하고 싶을 때는 인출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ISA가 더 적합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계좌를 그럼 어떻게 개설을 하느냐, 뭐 조건이 있느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능해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이 연금저축을 개설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ISA는 19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연금저축은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저를 뭐 생각해 본다면 제가 여기 증권사 또 여기 증권사 이렇게 여러 군데의 연금저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그런 식으로도 운용을 많이 해요. 계좌를 좀 나눠서 투자를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스타일을. 그런데 ISA는 한 군데에만 개설할 수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뭐 여기에서 하고 있었는데 일로 옮기고 싶다. 그럼 이거는 없애야 돼요. 이전이 되거든요. 이전을 시켜서 얘는 없애고 이 새로 가는 데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ISA에서 이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이거죠. 금융종합소득과세자 연 2천만 원 배당 이자 소득이 연 2천 넘으면은 이 대상자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제 개설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내가 곧 그런 대상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ISA를 만기를 가장 그냥 길게 최대한 해놓는 게 낫다. 왜냐면 이미 이제 개설을 하면은 그 이후로는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계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일단은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만들어 놓고 안 써도 되니까. 근데 뭐든지 시작이 가장 어렵거든요. 일단 뭔가를 시작을 내가 행동을 해야만 인생이 뭔가 바뀌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기만 하면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1도.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 ISA를 한번 만들기는 만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놨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입금을 하느냐, 그 한도가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는 돈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 혜택이 커지니까. 그래서 한도가 있는데 연금저축은 1년에 1,800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게 그 IRP 포함해서 퇴직연금 그거 포함해가지고 1년에 1,800인데 사실은 이렇게 넣는 사람 거의 없죠. 딱 세액공제 받는 정도로만 넣잖아요, 보통. 근데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 원 납입되고요. IRP까지 하면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ISA는 1년에 2천만 원 넣을 수 있는데 최대 1억만 넣을 수 있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이 계좌로는 내가 투자금을 넣어봤자 1억이 최대예요. 그 1억을 가지고 뭐 한 5년 정도 불리던지 이거를 막 10년, 20년 계속 불리던지 그거는 자기 자유인데 어쨌든 넣을 수 있는 돈은 1억이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아까 여기 세액공제 600이라고 치면은 한 달에 50이 최대죠. 그리고 내가 연금저축에다가 IRP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7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ISA는 이 5년 동안 1억을 월로 나누면 한 달에 167만 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내가 이 두 개를 꽉꽉 채워서 투자하고 싶다. 연금저축과 ISA에. 그렇다면은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받는 돈 75에다 ISA는 167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242만 원. 이 정도를 두 계좌에 다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다른 부분을 좀 절약을 하고 또 내 어떤 수입 몸값을 올린다든지 뭔가 부수입을 해서 내 수입을 높여서 라든지 해서 이 돈을 전부 확보하면은 뭐 엄청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는 거는 뭐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다. 최대로 이 정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계좌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일단 둘 다 공통점은요. 국내에 ETF 가능해요. 그런데 굳이 왜? 우리나라 ETF 코스피, 코스닥을 추종하는 그런 ETF들보다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훨씬 그 상승폭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고 또 얘네는 세금 측면에서도 이 계좌에 했을 때 별로 장점이 없거든요. 얘네는 어차피 비과세잖아요. 그냥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해도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 계좌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연금저축은 이렇게가 좋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아니면 배당 ETF. 왜냐하면 얘네는 원래는 일반 계좌에서 15.4%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어떤 세금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니까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게 좋죠. 근데 연금저축은 좀 더 그 ISA보다 좀 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개별 종목, 뭐 레버리지 ETF 이런 거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 노후까지 끝까지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간접 투자, 장기 투자를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 안 되고 레버리지 안 되고 간접 투자식으로 ETF 같은 데 투자를 해라. 그런 계좌입니다. ISA는 지금 중개형만 말하고 있어요. 저희는 항상 증권사랑 친해져야 되니까 중개형 IS는 이렇게 여러 개에 다 투자를 할 수 있죠. 연금저축보다 더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채권 같은 거. 그리고 그냥 개별 종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것도 가능해요. 레버리지가. 다른 거는 뭐 연금저축이랑 큰 차이 없는데 얘가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채권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레버리지 할 수 있다는 거. 그거가 차이가 있습니다. ISA 국내 개별 종목 투자 가능하지만 얘 굳이 이 계좌로 할 의미는 그렇게 없죠. 세금이 얘도 원래 없는 거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손익통산을 할 때는 뭐 만약에 내가 손실 상태다. 그랬을 때는 조금 활용할 수 있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손실 날 거를 생각하면서 하는 건 별로잖아요. 그다음에 혜택을 보면 연금저축은 일단 그 계좌를 만들어서 입금만 해도 내가 어딘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되죠. 소득이 있는 분들은 소득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소득이 있는 분들은 매년 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형태고 그 다음에 아까 원래 투자 그 15.4% 내야 하는
그 세금을 계속 미뤄주죠. 지금 당장은 떼지 않아요. 원래는 그때그때 떼잖아요. 그거를 계속 떼지 않고 과세 이연을 해주다가 연금을 내가 이제 받겠다 개시하면 그때부터 연금 소득세를 내죠. 그런데 그 이제 퍼센트가 이렇게 저율과세 형태로 낸다는 거. 그 다음에 ISA는 일단 만기가 최소 3년이니까 이거를 유지했다면, 유지하지 않으면 혜택은 없어요. 유지를 했다면 이제 이거를 찾을 때 손익통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 연금저축처럼 세금을 안 내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다 그 수익금을 우리 계좌에 그냥 놔두죠. 세금을 안 떼가고. 그러다가 이제 만기 때 내가 이거를 이제 해지하겠다. 그랬을 때 손익통산을 마지막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그걸 손익통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3년 동안 났던 수익 그리고 그동안 발생한 손실 이거를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금액에서 또 200을 비과세, 200을 빼고, 네, 서민형은 400.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9.9%고, 또 이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에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를 하는 그런 형식이죠, ISA가. 그러니까 얘도 한마디로, 연금저축처럼 과세 이연 효과 있고요. 세금을 계속 밀어주는 거고, 마지막에 한 번만 내는데, 그때도 비과세를 하고 남는 거에 대해서 대략 9.9%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여기에다가 돈을 착실하게 3년 동안 6천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익통산을 했더니 배당금, 채권 이자, 양도소득 다 합쳐가지고 2천만 원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서민형이다. 그러면은 400을 빼는 거죠. 이 수익금에서. 400을 빼면 1600이 남죠. 그러면 이 1600에 대해서 대략 10% 그러면은 세금을 여러분이 해지할 때 160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2000에 대해서는 15.4% 하면 300이죠. 내야 하는 세금이. 근데 그 300이 160으로 이렇게 140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계좌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ISA는 이렇게 3년, 5년 이렇게 중기로 해가지고 3년 채우면 해지해서 돈 꺼내고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또 6천만 원 넣고 또 1억을 넣고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넣고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한 번 만들면 최대 넣을 수 있는 돈이 1억이잖아요. 그 1억을 계속 장기 투자하면서 그냥 아주 나중에 세금을 9.9만 내겠다. 지금은 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되는 계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돈을 계속 넣고 하다 보면은 중도 인출할 때가 있겠죠? 연금저축에 있는 돈은 이렇게 분리가 되죠. 아까 1800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800이 다 내가 넣었는데 이 중에서 세공제 받지 않은 돈 있죠? 그거는 언제든지 아무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세액공제를 받은 돈 그리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세 이거를 내고 인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인출을 안 할 생각을 해야 돼요. ISA는 아직 원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가능하고요. 수익은 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수익까지 빼고 싶으면 이제 계좌를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해지할 때 이제 그동안 미뤄졌던 세금을 정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어떤 의무, 조건, 그리고 해지할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가 보면은 연금저축은 일단 의무는 5년이에요. 만들어 놓고 돈은 안 넣어도 돼요. 5년 그냥 내가 돈은 1년만 넣든지 2년만 넣든지 그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5년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간에 돈 못 빼죠.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되고 목돈 인출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노후 생활비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ISA는 의무 3년이고 만약에 내가 3년 있다가 얘를 없앴다. 다시 가입할 거다. 그러면 그때 이제 조건 보죠. 금융종합소득과세자 그게 되면은 만들 수 없다. 그리고 해지할 때 연금저축은 내가 그동안 받았던 그 혜택을 받았던 원금 수익에 대해서 16.5% 납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ISA는 원래
원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이거잖아요. 그거 그냥 중도 해지하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 그거 그냥 깔끔하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원금에 대해서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지하는 거는 부담이 되는 거죠. 원금에 대해서도 내야 되니까. 여기는 수익에 대해서만 내는 건데.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연금저축은 중간에 목돈 인출이 안 돼요. 내가 이걸 얼마나 많이 불렸든 간에 내 투자 실력이 좋아서 이게 돈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도 이거를 인출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서 노후에 생활비로 쓰는 그런 용도로 해야 돼요. ISA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넣어서 목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인출되죠. 3년만 유지하면. 또는 나는 그냥 돈 넣은 거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겠다. 그래도 되고요. 그래서 ISA에서 목돈을 만든다. 그 돈을 계속 굴려나간다 했을 때 좋은 상품은 채권 같은 거 괜찮죠? 이자 딱 고정된 그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만기에. 그래서 채권, 뭐 배당, 국내 상장 해외 ETF, 레버리지 ETF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서 내 자산을 증식하고 또 내가 원하는 시기에는 그 목돈을 인출하기도 하고 또는 그거를 연금저축에 이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ISA. 그래서 연금저축은 목돈 찾을 수 없고 ISA는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 각각의 특성을,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일단 노후 준비를 먼저 해야겠다. 그러면 연금저축부터 하는 거고 내가 그 돈까지 한 달에 75만 원이죠, 최대. 그거 하고 좀 더 여유가 있어. 이거는 내가 목돈을 좀 만들고 싶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IS를 같이 두 개를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이렇게 둘 다 뭐 이렇게 나한테 규제가 있는 게 싫어. 나는 그냥 자유가 좋아. 그러면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에, 네, 금융자산이 1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연금저축 ISA 별로 그렇게 저는 혜택을 볼 게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연금저축을 해줬죠. 이거는 적립식으로 계속 가져가면 좋으니까, 저희가 증여도 했고, 또 저희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자기 용돈으로 이거를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금저축은 그렇게 쓰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다 일반 계좌로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어떤 큰 목돈을 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직장인 분들은 계속 자기 월급 안에서 얼마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연금저축 ISA 둘 다 좋죠. 적립식 투자로 얼마씩 이렇게 할 때는 두 계좌를 활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 계좌는 그냥 깔끔해요. 만약에 내가 미국에 바로 미국 ETF, 미국 상장된 그냥 개별 주식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양도 금액에서 250 빼고 그냥 22% 세금 내거든요. 근데 이게 깔끔한 게 분리과세예요. 그러니까 종소세랑 합치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깔끔해서 좋아요. 어차피 수익이 많이 나면은 종소세랑 합쳐지고 하니까 또 계산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죠. 그냥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죠. 미국, 뭐 국내 개별, 채권, 배당, 발행어, 뭐 레버리지 상품 모든 게 그냥 자유롭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요. 오늘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자, 계좌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연금저축, ISA, 일반 계좌. 나는 어떤 투자 목적이 있는지를 먼저 이거를 정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노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노후 준비부터 해야 돼. 이렇던지 아니면 나는 노후는 좀 빵빵해. 회사 퇴직연금이나 뭐 공무원연금 이런 걸 잘 해놨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계속 내가 조금씩이라도 적립식 투자해서 세금 혜택을 보면서 목돈을 키워가겠어. 아니면 뭐 배당주 투자를 좀 많이 해야겠어. 그럴 때도 이게 좋죠. 배당주를 많이 할 때. 왜냐면
나중에 9.9만 떼니까. 그것도 해지했을 때 9.9 떼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고, 아, 나는 그냥 깔끔하게 일반 계좌로 가겠어.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해서, 내가 어떻게 왜 투자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정하고, 얼마씩을 투자할지 이제 또 계획을 짜야겠죠. 이 세 개를 다 쓸 수도 있고, 이 중에 뭐 두 개만 쓸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 두 개를 제가 빠르게 좀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이 영상들이 전부 이제 요 영상이 IS 1편, IS 2편, 연금저축 1, 연금저축 2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시 복습하면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는 항상 노후 준비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익 실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관련한 강의를 제가 카페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 대신에 일하도록 시키셔야 해요. 그때까지 한 개라도 행동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유익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